자, 이제 생성자 요거 얼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생성자는 꼭 이렇게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꼭 그러기 위한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객체가 생성될 때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 이제 적당한 코드를 넣어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실행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줄게요. 사람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기능이 사람 객체를 만들 때 꼭 한번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야 됩니까? 여기도 있어야겠죠.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 이름 세팅을 하거나 나이와 이름 세팅하는 경우엔 안 만들어지겠죠. 이런 거죠, 이런 거. B2 나이가 이렇게 20살 홍길동. 자, 이렇게 하면 사람 2명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 태어났습니다. 딱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걸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무조건 공평하게 이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면 3개 다 해줘야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2번 실행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문구를 바꿔야 된다. 느낌표를 하나 붙여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얘만 붙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3개가 똑같은 기능이니까 동시에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코드 중복인 거죠. 하나라도 안 고치면은 다르게 나타날 거니까. 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생성자라는 게 이렇게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성자 위임이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중복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생성자랑 자, 얘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죠? 이 형태에다가 이거는 이제 매개 변환을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코드가 또 추가되겠죠. 얘보다는 얘가 코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당연히 얘를 포함해야겠죠. 어쨌든 기본 생성자를 바탕으로 좀 더 추가적인 코드를 넣는 거니까 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가 기본이고 얘는 그러면은 이 기본 생성자에다가 추가하는 부분이니까 얘가 이제 자기 추가 부분만 실행을 하고 기본 부분은 그냥 얘로 대체하겠다, 얘한테 위임하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생성자 위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기능을 또 정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우고 그래도 이 기능을 수행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 만들어진 생성자를 먼저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나 받는 생성자를 이용했을 때도 사람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가 잘 출력이 되는지 보면 되겠죠. 요거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이 표현. 그래서 이제 균일 초기화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하나만 넘기면
요 생성자 호출 되겠죠. 요거 하나짜리. 요 생성자에 우리가 요 출력문을 적지는 않았지만 다시요.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요거까지는 얘가 하잖아요. 다시요. 요거까지는 얘가 할 수 있죠. 얘가. 자, 그럼 요거 지워요. 요거 지우고 퍼슨 하고 이름 넣는 것까지는 얘가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중복되는 코드를. 자, 그럼 얘도 이제 잘 요 출력문이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 버전 다 해보겠습니다. P1, P2, P3, 20. 그럼 하나씩 다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자 위임까지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하실 겸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 3개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풀어보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캡슐화 생성자 마무리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객체 제왕의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상속을 살펴볼 거예요. 상속은 어떤 개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상속이 물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플레이어 캐릭터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도적이 있을 수 있고 뭐 전사가 있을 수 있고 마법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사와 마법사 두 개의 클래스만 일단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게임을 디자인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겠지만 사실 이제 프로그램 다시요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모든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체력, 뭐 HP라든지 뭐 마나, 뭐 MP라든지 이제 스탯이라고 하죠. 캐릭터의 스탯. 그래서 뭐 힘, 민첩, 지능 이런 식으로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스탯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플레이어가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뭐 몬스터를 잡을 수가 있고, 플레이어 체력이 0이 되면 플레이어가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마법사라고 뭐 HP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사니까 워리어라고 하겠습니다. 워리어라고 하고요. 마법사는 메이지라고 할게요. 자, 일단 전사 HP랑 MP 필요하겠죠. 자, HP 히트포인트 숫자로 주고요. 사실 이제 숫자보다는 보통 게임 세계에서는 실수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린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인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MP 있을 거고요. 자, 뭐 간단하게 공격력과 방어력으로. 자, 요게 이제 전사라는 클래스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고요. 자, 그리고 전사라고 하면 어쨌든 플레이어블 캐릭터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동, 공격, 방어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얘들은 프라이빗으로 묶어놓고요. 기능은 여기서 출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어택, 뭐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하나 좀 추가해 볼 수 있겠죠. ATTK 예, 공격력으로 합니다. 이 정도로. 자, 그리고 뭐 메이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이동 속도 이런 개념도 우리가 뭐 만들 수는 있을 건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이동합니다. 이 정도로 기능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전사 캐릭터 이름까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임. 자,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게임을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캐릭터 생성 같은 걸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스택 같은 거 분배하고 이름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캐릭터 생성 딱 누르는 순간 해당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뉴로 이제 캐릭터 생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뉴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워리어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전사에 대한 내용이 세팅이 안 되니까 생성자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생성자. 그래서 좀 많죠.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줘. 디스 네임은 네임, 디스 HP는 HP.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전사다. 전사 하나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사의 이름은 홍길동이고요. HP 100 정도 주고요. MP 50 주고, 공격력은 20 주고, 방어력 10 주고. 이러면 전사 하나가 이제 캐릭터가 생성이 된 거죠. 얘한테 이렇게 어택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20의 공격력으로 공격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게임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사는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법사 메이지. 자, 근데 뭐 마법사라고 딱히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마법사라고 이제 얘도 무조건 이름이 필요하겠죠. HP 필요하겠죠. 어택도 필요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캐릭터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런 특성들, 얘도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타입에. 그리고 역시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이 머리어가 아니라 메이지를 갖고 와야겠죠. 자,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똑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근데 당연히 우리가 클래스를 나눈 이유는 전사랑 마법사랑 다르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사는 이제 예를 들어 스킬 하나를 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소드 스킬. 그래서 칼로 뭐 얘를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사만의 어떤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마법사는 소드 스킬이라는 기술은 없을 거고 파이어볼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캐릭터가 같은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클래스잖아요.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워리어로는 마법사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소드 스킬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마법사를 만들려면 워리어가 아니라 메이지, 풍길 순으로 마법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는 전사보다는 이제 체력을 좀만 주죠. 그리고 MP를 많이 주고 공격력은 30, 방어력은 5.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얘 어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동도 할 수 있고요. 파이어볼이라는 기능, 마법사만의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사, 이게 마법사의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게임이라는 건 계속 변할 거예요. 좀 업데이트라고 하죠. 게임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추가를 하거나 하면서 한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게임을. 자, 그러다가 이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이동 속도라는 개념을 넣고 싶다. 갑자기 회의를 통해서 그런 지금 이 게임에 이동 속도라는 기능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네, 각 캐릭터한테 이동 속도를 따로따로 부여를 해서
그 이동 속도에 맞게 이동을 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적용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캐릭터마다 마법사가 전사보다는 좀 느리겠죠.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사가 육체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동 속도.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다? 전사를 표현하는 데이터에 스피드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당연히 이동은 모든 캐릭터가 다 하니까 전사뿐만 아니라 메이지한테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메이지에 이거 스피드 추가 안 하면 얘는 이동 속도에 관한 기능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가했더니 고객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이동 속도 나와서 게임 이상해졌다. 그럼 다시 삭제할 수도 있어야죠. 얘만 삭제는 안 되죠. 얘도 삭제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두 개 만들어진 이유는 각 클래스, 이 두 개의 클래스가 기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플레이어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다른 기능 말고 되게 겹치는 부분도 많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잖아요, 사실.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코드 중복이죠. 이런 중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일이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클래스가 지금 두 개니까 망정이지. 보통 클래스가 많은 게임들은 몇십 개 됩니다. 그죠? 궁수도 있고, 뭐 성기사, 도적, 이런 거 많아요.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클래스가 여러 개 많이 생기겠죠. 그때마다 뭐 하나 추가하려면은 클래스가 10개면은 10개 다 추가해야 돼요. 10개 다 삭제해야 돼요. 클래스가 20개면은 20개 다 추가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가 중복될 때 코드를 중복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화 시키는 거죠. 함수화. 자, 근데 함수라는 것은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 존재하는 단위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클래스 간에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함수라는 건 클래스보다 작은 단위예요. 그죠? 범위가 작은 범위예요. 그래서 얘네 클래스를 함수로 묶을 수가 없죠. 그죠? 클래스가 더 큰 개념이니까, 함수보다. 그래서 함수로 해결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법사가 있고 전사가 있을 때 얘네들을 각각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캐릭터의 베이스가 되는 형태를 하나 따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마법사 모자 입혀놓고 지팡이 들게 하고, 여기다가 투구 씌우고 칼 들게 하고 하면은 얘는 전사가 되는 거고 얘는 마법사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정확히 똑같이 생긴 이런 기본 형태의 캐릭터들이 있을 때 요거 하나 가져다가 칼 지워주고 투구 씌워주고 갑옷 입혀놓으면 전사, 요거 똑같은 것도 가져다가 마법사 모자 씌워주고 로브 입히고 지팡이 이렇게 쥐어주면 마법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인형놀이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형태를 얘네들이 둘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법사나 전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캐릭터를 바꾸면 어차피 전사를 표현하거나 마법사를 표현할 때 다 요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이 적용을 받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얘의 공통점을 따로 빼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반. 얘는 전사고 얘는 마법사인데 얘는 뭐예요 그럼? 얘는 그냥 플레이어블 캐릭터라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전사가 되기도 하고 마법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사랑 마법사는 어차피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부터 더 추가적인 기능을 입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그것의 공통적인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서 거기에다가 더 추가시켜가지고 더 추가적인 구체적인 개념을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고 우린 이걸 코드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워리어랑 메이지가 두 개가 생긴 이유는 정확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드 스킬이랑 파이어볼 이 두 개 빼고는 다 똑같잖아요. 어떤 마법사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로서의 특징이죠. 더 큰 개념, 범주로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메이지뿐만 아니라 궁수가 생겨도 이런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도적이 생겨도 이런 거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도적이 파이어볼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대신 이동하는 거랑 어택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게임의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서. 그죠? 그래서 더 큰 개념으로 추려서 그것을 확장시켜서 전사도 만들고 마법사도 만들고 도적도 만들고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다 딱 적용만 시켜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리어랑 메이지 두 개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이 파이어볼이랑 소드스킬 빼고는 다 공통점이죠. 이거는 어떤 전사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로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빼서 일단 복사할게요. 복사. 자, 딱 여기까지 겹치거든요. 복사해서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뭐 전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니에요. 이 모든 캐릭터는 전사, 마법사 불문하고 모든 캐릭터는 다 이름과 체력과 마력과 공격력 방어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동이란 기능과 공격이란 기능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기능이 이미 존재하죠. 요 코드가. 워리어는 캐릭터로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캐릭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사만의 기능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캐릭터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중복이 되는 걸 아까 보셨죠. 하나 고치려면 얘도 고치고 얘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되게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클래스의 코드를 얘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얘가 이제 물려받을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상속이라고 하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속받고 싶은 클래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 퍼블릭은 반드시 붙여주세요. 이 퍼블릭, 이 접근 제어자를 붙여주면은 해당 접근 제어까지 상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퍼블릭을 안 붙여주면 얘네들은 상속이 안 돼요. 퍼블릭을 붙여줘야 퍼블릭을 위시한 프라이빗까지 다 상속이 됩니다. 이거는 프로텍티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별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퍼블릭이라고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워리어는 딱 이 코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이 워리어는 캐릭터라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싹 복사해 줍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싹 지워요. 타입을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캐릭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설명하는 게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일단 끊고 10분 쉬었다가 요거 실행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성자 때문에 안 되거든요. 생성자를 굳이 안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그냥 딱 실행해보는 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생성자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일단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그 매개 변수 받는 생성자가 없어졌으니까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택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워리어 클래스에는 어택과 무브가 없습니다. 근데 자, 워리어 객체한테 어택, 무브를 시켰죠. 잘 돼요. 잘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값을 이름이나 공격력을 넣어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실행은 된다라는 거. 자, 아주 코드가 간단해졌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상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클래스를 상속을 통해서 만들면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그 대상 클래스 있죠. 예를 들면 이 워리어 입장에서는 캐릭터. 이에서 워리어라는 클래스는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더 추가적인 부분을 붙여가지고 확장시켜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리어 클래스는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바탕으로 요걸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코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직접 적지 않아도 이렇게만 작성해 놓으면 컴파일러가 실행할 때 알아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이지도 마찬가지로 만들고
어택과 무브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공격이 형태가 똑같은데 이제 데이터 세팅을 안 해줘서 그렇고요. 각자의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w1점 워리어는 소드 스킬 파이어볼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에 뭐 추가적인 스탯이 필요하다, 뭐 이동 속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추가적인 기능 중에 하나, 방어 기능이 필요하다. 여기다가만 추가해주면 다 생기는 거예요. 워리어든 메이지든 한 번에. 이렇게 디펜스라는 게 생기죠. 얘도 디펜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캐릭터 클래스들을 동시에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이라는 거, 문법적인 것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를 같이 살펴봤어요.